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본인 유튜버 시오리입니다. 저는 2019년에 케이오 대학교 석사를 사회학 쪽 전공으로 나오고 현재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종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후사카 유지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올해로 36년째가 됩니다. 2003년에는 한국 사람으로 국적으로 완전히 옮겼기 때문에 현재 이름만 일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30몇 년 되었는데 한국말이 아직 완벽하지 못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재밌는 이야기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브라크라는 것은 한국말로는 브락 그렇게 되겠죠. 이분들은 역사적으로도 현재까지만 해도 차별을 받는 분들이에요. 특히 사람들의 시선이 상당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면 샘물을 좀 죽이거나 식욕업자라든가 사형 집행인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분사회가 쭉 있었던 사무라이 시대까지는 산업권상 신분에도 들어가지 않는 굉장히 초난 그러한 신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실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TV에서는 정확하게 보도를 하지 않거나 이러한 상황이죠. 신분 자체를 언급하는 것부터가 예민하고 잘못하면 차별이 될 수도 있고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혹은 이 지역은 브라크 지역이었어요 하면 그걸로 사람들이 차별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차별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브라크가 어디였는지 특정하는 그런 거를 방송으로 올렸을 때 규제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어봤네요. 45년 이후는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는 법률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러나 법률은 그렇다 하더라도 실제로 차별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브라크 출신인지 알 수가 있는 면단들이 많이 팔렸어요. 야매로 팔린 거죠. 그러한 리스트를 보면서 면단을 보면서 기업들이 이 사람을 취업시키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굉장한 차별이 있었고요. 근데 요새는요, 그런 지역 차별을 가지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도 그게 알려지면 있긴 해요. 굉장히 안 좋은, 확실하게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는 분들이 브라크민. 이게 일본에서 뭐라 할까, 뿌리 깊은 안 좋은 문화다라고 할 수가 있죠. 300만 명 정도가 그러한 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공식적인 발표는 100만 명 정도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더 많다. 그러한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제가 도쿄에 사는데 도쿄 쪽은 거의 그런 게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아마 그거는 지역마다 다른 것 같고 특히 브라크 차별이 강했던 지역에서 오신 분이랑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만나자마자 전 사실 브라크 출신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게 왜 굳이 얘기를 하시지? 그게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었는데表面적으로 밖에 나가서 야 너 브라크민이다 해서 차별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게 되게 굉장히 안 좋은 거 사람들 알고 있고 일상에 브라크라는 얘기 자체가 화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언급하기에는 예민한 문제라서요. 근데 인터넷으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가 원래 브라크 마을 지역이었던 건지 특정하고 발거나 유튜버들이 호기심으로 그런 걸 특정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올려버리고 그걸 인해 차별이 심해진다든가 이런 게 더 요즘은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즘 인터넷으로 차별하고 공격적으로 브라크민한테 가는 분들 보면 비해의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브라크 차별을 없애자는 단체들이 있어요. 차별 없애자라는 활동을 통해서 많은 돈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평등감을 가지는 사람들 인터넷에서는 있어요. 실제로는 많이 못 봤는데 그런 분들이 또 누가 브라크인지 브라크가 안 좋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격하거나 아니면 옛날에는 차별 많이 당했으니까 브라크 출신 분들 그래서 브라크 출신이었다가 야쿠자가 되신 분들도 많대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안 좋은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 저도 들었어요. 브라크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이 잘 안 돼가지고요. 그곳을 일본의 야쿠자가 많이 흡수를 했습니다. 야쿠자 그래서 본옆에 분들 중에는 그런 브라크 출신 분들이 꽤 많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일본인들 특유의 의월 의식 같은 게 좀 있어서 제특회, 이것은 특히 한국 사람, 일본에 있는 한국인에 대한 공격, 그것으로 나타났죠. 한국인들이 일본에 가서 너무 잘 살고 있더라. 이 사람들 때문에 일본인들의 취업도 어렵고 일이 사라진다. 그런 데서 동기가 되어서 제일 한국인을 없애는 모임이라든가 그런 게 생긴 거죠. 이게 혐한 그러한 거하고 약간 좀 비슷해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스트레스 해소하기 위해서 그냥 이지메 하는 거죠. 근데 일본 사회가 스트레스가 굉장히 쌓이는 사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해소를 하기 위해서 약하다고 보이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일본 왕을 일본 사람들은 전황이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나루히토라는 분이 정화를 하고 있고 이거는 세습제예요. 이분들은 주로 국가에서 하는 행사에 나가거나 뭐 해외에 가서 외교를 하거나 일본에서 이거 헌법으로는 국민의 상징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한국 대통령은 천지를 할 수 있지만 일반들은 천지에 관련하면 안 된다고 헌법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어요. 예,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는 일왕은 혈통 자체는 1500년 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예를 들면 조선시대가 되면 혈통 자체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일본은 안 바뀌었어요, 기본적으로. 물론 내부적으로는 조금 바뀌기는 했는데 면목상 1500년 정도는 쭉 같은 피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이라든가 그때는 일왕을 신으로 받들어가지고 신을 위해서 싸우자 이렇게 했죠. 그러나 45년에 패배했기 때문에 일왕은 그때까지는 국가의 완전한 통수권자였고 정치적인 권력도 다 있었지만 물론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나 45년 이후는 메가도가 산진적인 존재로 바꿔버린 거죠. 이러한 재미있는 부분은요. 사실 국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호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가 있게 만들어져 있고 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상하게 신격화가 되어 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산진적인 존재가 되기는 했지만 사람들은 지금도 일왕을 볼 때에 뭔가 흐름 위의 사람들로 보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아예 언급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뉴스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이런 행사에 참가하셨습니다 라든가 예를 들어서 완비가 몇 살이 됐습니다 라든가 이런 거는 나갔거든요. 근데 언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스캔들, 일왕을 무시하는 것 같은 보도는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일왕 패밀리 중에 지금 아이고 곤주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이고 곤주님이 학교에 잘 안 가고 완다당하고 있다든가 이런 거에 조금 언론에 나간 적은 있긴 해요. 그 정도는 그래도 되는데 완전 비판적인 거? 일본에는 구구단체들 있고 정환제를 지지하는 뭔가 정환 중심 사회를 만들자 이런 운동을 하는 구구단체들도 있어서 잘못 보도하면 이런 단체가 공격당할 수도 있어. 요새는 아마 제 세대나 제 부모님 세대쯤까지는 개인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개개인으로. 일반 패밀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강한 것 같아요. 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아마 일왕이라고 하면 정말 신격화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그름 위 높은 존재라서 함부로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일반 패밀리 중에 누구누구는 공부 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 한편 누구누구는 안 좋은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정말 잘못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일왕의 역할이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오로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안 하는 사람. 그렇게 교육을 받아요.
그러한 일왕을 보면서 일본 국민들은 사심이 없는 분이 가장 위에 있구나 라고 해서 아주 순한 국민들이 나온다. 이게 메이지의 사상이었어요. 국민들을 통치하기 위한 존재로서 만들어 나갔던 거죠.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요. 지금 그 나루히토라는 일왕에 대해서 느끼는 것은 아주 국민들을 위해서 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새로운 왕, 그 정도로 나쁜 감정이 거의 없어요. 히로히토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도 조금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손자에 대해서는 많이 개선되었어요. 지금 그 일본 안에서 일왕가를 중심으로 굉장히 논쟁이 되어 있는 것은 남성왕이 계속 일왕이 되어야 되는지 혹은 여왕을 인정하는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나루히토 일왕 부부의 아이는 남자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코 씨가 다음 일왕이 되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남성이 아니면 안 된다 라는, 특히 극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논쟁이 있어요. 이대로 남성 왕만 고집하면 다음 즉위할 수 있는 남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 나루히토의 조카 히사히토라는 그러한 조카 남자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혹시 뭔가 잘못돼가지고 사망할 경우는 이제 일왕제는 이어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옛날이면 첩을 계속 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특히 극우 원리주의자들은 굉장한 고민에 빠졌고, 그런 거 깊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왕 뭐가 문제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요. 마지막은 그러니까 극우 쪽에서 원리주의자가 양보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방향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야마구치금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그 야쿠자 폭력단 중에 가장 큰 조직인 걸로 알고, 원래 히로시마 쪽에서 세력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 제일 큰 단체인 걸로 알아요. 또 야마구치금이도 세 개로 지금 나눠져 있어가지고요. 본체가 로크다이메 야마구치금, 로크다이메는 육대체, 그게 뭐 본체라고 합니다. 거기서 고베 야마구치금이라는 게 나왔고, 또 하나가 더 나왔고, 야마구치금이가 사실 일본의 야쿠자의 거의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계열까지 하면. 그래도 그것도 그 세 가지 정도로 나눠져 있다. 네, 그 폭력단 대책법이라고 일본에서 생기고 야쿠자에 대한 규제가 엄청 심해졌어요. 그래서 요즘은 야쿠자들도 은행 계좌도 못 만들게 될 정도로 사회적으로 공개적으로 활동을 못하는 사정이 많고, 핸드폰조차 계약하기도 어렵고 부동산도 계약하기 어렵고, 연예인들이 야쿠자란 사진 찍는 거 유출되면 연예인 인생 끝날 정도로 일본 사회 안에서 야쿠자에 대한 시선이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옛날에 비해 줄었던 건 사실이지만 또 야쿠자들도 고령화 때문에 나이를 많이 먹고 은퇴한 분들도 많대요. 야마구치군뿐이 아니고 다른 폭력단이 조직이 전국에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공격적으로 가면 보복당할 가능성도 있고, 연예계랑 원래 폭력단은 조금 관계가 있다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지 완송에서는 잘 그런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싸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 나갈 때는 있어요. 일단 야쿠자의 법칙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절대 폐해를 끼치면 안 된다. 요새 조금 그게 어긋난 사건도 있기는 하지만, 야쿠자는 야쿠자하고 싸울 때도 싸워야 되고, 뭔가 문제 일으킬 때도 보통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있어요. 반송계라든가 거기서 우리를 굉장히 나쁘게 뭔가 했다, 그러면 또 보복하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기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거는 역시 매스컴이 많이 만들었던 부분도 있죠. 옆에 오지 마,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야쿠자가 일반 사람들을 예를 들면 뭔가 싸울 때 건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까이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무섭잖아요. 야쿠자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엮이면 사람들 시선이 안 좋다, 이거는 분명히 있어. 한편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술집 같은 경우에는 술집을 지켜주는 대신에 자리세를 냈던 경우도 있어. 그래서 뭔가 야쿠자가 뒷사회 경찰이라고 하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위리도 지키고 일반인들도 건드리지 않고 양아치들이 돈 내서 안 좋은 짓을 했을 때 억제해주고 처리해주는 게 야쿠자다 해서 야쿠자에 대해서 그렇게 혐오감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도 일부는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 한국에서 해도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한국에 온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한국 분들이 일본의 이러한 초난이라든가 야마구치구미 그리고 무라구미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도 이해를 하셨는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오늘 그러나 일본에서 금기시 되어 있는 그 세 가지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오히려 제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야마구치구미라든가 여러 가지 일화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인식을 제대로 알려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뭔가 한국 분들이 얘기를 하는 이런 것들은 일본 사람들 감각이랑 좀 다른 경우도 있어서, 또 오늘은 교수님과 같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더 리얼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부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